렛미는 2008년 국내에서 개봉한 스웨덴 영화입니다. 저는 개봉 당시 소극장에서 봤었고 렛미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되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영화에 나온 쪽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영화 해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사에서는 쪽지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영화 포스터에도 해당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분석한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쪽지를 번역본과 같이 해석하여 영화를 분석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어 사전을 찾아본 결과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의 번역은 직역, 의역, 오역, 그 무엇도 아니고 단지 마케팅 목적의 창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해당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직역된 의미는 무엇이며 영화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칼은 12세 소년입니다. 오스칼은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따로 떨어진 외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인지 별거인지는 명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오스칼은 아빠를 찾아가며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애착을 가지는 듯 묘사됩니다. 학교에는 오스칼을 괴롭히는 코니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오스칼은 코니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엘리와 이엘리의 아저씨가 오스칼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오스칼이 집 앞 정글짐에 나갔다 정글짐에 있는 이엘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스칼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이엘리는 갑자기 나는 너랑 친구는 안 한다고 급발진을 합니다. 오스칼이 왜냐고 묻자 그냥 안 한다고 철벽을 칩니다. 오스칼은 누가 너랑 친구하고 싶냐며 끝내 자존심은 지킵니다. 그렇게 오스칼이 영고백 일가임을 당하는 그 순간 이엘리의 아저씨는 숲속에서 귀가하던 학생 한 명의 생을 강제로 마감시킵니다. 우선 수면제로 학생을 잠재운 후 나무에 거꾸로 매답니다. 그리고 목을 칼로 베어 흘러나오는 피를 깔때기를 이용해 말통에 받습니다. 그러다 산책을 나온 개에게 발견되고 허겁지겁 도구를 챙겨 도망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피가 든 말통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아저씨는 이엘리에게 호되게 혼이 납니다. 이엘리는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냐 물건을 집어던지며 아저씨를 쥐잡듯이 몰아칩니다. 일을 못하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상사의 모습입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이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를 원하는 것은 이엘리이며 이엘리는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엘리와 아저씨는 부녀 관계나 상호 호의적인 관계라기보다 사장, 직원의 관계와 같은 주종 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저씨에게 사자후를 날린 이엘리는 정글짐에서 루빅스 큐브를 가지고 놀고 있는 오스칼에게 접근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먼저 정글짐을 찜했다고 가짜는 밀당을 시전하다 루빅스 큐브를 핑계로 친밀감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스칼은 미소년입니다. 하지만 오스칼은 미숙하게도 이엘리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시전해버립니다. 이엘리는 꽤 오래 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스칼에게 못소리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이엘리는 배고픔을 넘어선 충격과 분노, 공포에 직면합니다. 이엘리는 참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엘리는 마을의 요케라는 사람의 피를 빨고 죽이게 됩니다. 아저씨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결국 이엘리가 죽인 요케의 시체를 호수 얼음물 속으로 은폐합니다. 뒤처리는 언제나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피를 빨고 돌아온 이엘리는 당당하게 정글짐에서 오스칼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안 나지 않냐며 오스칼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합니다. 이엘리는 냄새에 긁혔던 것이었습니다.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은 이제서야 서로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스칼은 12살 8개월 9일이라며 자신의 나이를 얘기하지만 이엘리는 나이도 생일도 모르고 있으며 엄마, 아빠도 없다고 합니다. 오스칼은 이엘리가 평범한 여자아이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오스칼은 코니 일당에게 나무 회초리로 얼굴을 가격당해 상처가 나게 됩니다. 정글짐에서 만난 이엘리는 상처가 난 오스칼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을 멀리서 아저씨는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살인을 감행하려 합니다. 살인과 관련된 목격자가 있으며 사건이 계속될수록 수사망은 점점 좁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 한 명을 잡았고 탈의실 안에서 학생을 매달아 피를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친구들이 학생을 찾아 탈의실로 쳐들어왔고 결국 아저씨는 모든 걸 체념하며 자신의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립니다. 방에서 혼자 있던 이엘리는 라디오 뉴스를 듣다 아저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엘리는 아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아저씨는 스스로 이엘리에게 물려 피를 나눠주고 병실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합니다. 아저씨를 떠나보낸 이엘리는 오스칼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오스칼은 이엘리에게 사귀자고 합니다. 이엘리는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오스칼은 자기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이엘리는 자기는 여자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엘리의 대사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엘리는 사람이 아니라 뱀파이어입니다. 따라서 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이엘리는 여자가 아니라 본래 남자였으나 거세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자가 아니라 거세된 남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화상 이엘리의 모습은 중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 영화는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로스가 아니라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영화입니다. 오스칼은 상남자입니다. 사귈지 말지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엘리는 이대로 지내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또한 사귀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습니다. 오스칼은 사귀더라도 지금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엘리는 그러면 사귀자고 합니다. 이 대화로부터 현재 시점의 이엘리는 아저씨의 대체제로서 오스칼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스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주는 누군가의 상실을 채우기 위해 오스칼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엘리는 오스칼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오스칼은 어느새 이엘리가 자기 방으로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엘리가 남겨둔 쪽지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이 영화에서 쪽지가 등장하였습니다. 쪽지의 원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로 변환하면 대충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영화사의 번역인 빛이 사라지면 너에게 갈게가 순수 창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창작했는지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을 극적으로 암시하는 장치를 중간쯤 던져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년과 뱀파이어 소녀와의 사랑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춘기적 감성 멘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이엘리의 의도를 훼손하고 영화 해석의 풍부함을 방해할 뿐입니다. 마치 이 시점에 이엘리는 오스칼을 아저씨의 후임자로 찍어놓은 것처럼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엘리는 지금까지 오스칼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싫어했음에도 말입니다. 영화 맥락에서 본다면 원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엘리 본인을 주어로 보아 나는 도망쳐야만 살 수 있고 어느 한 곳에 머물면 죽어 라고 오스칼에게 암시를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엘리는 만약 너가 나랑 사귀게 된다면 이런 나를 이해해줄 수 있냐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로부터 도망쳐야만 너는 살 수 있고 나랑 머물면 죽어 라고 오스칼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뿐 아니라 아저씨와 같이 뱀파이어에 종속된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저씨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영화에서 쪽지의 문구가 온전히 드러나는 방식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영화에서 쪽지의 문구가 어떻게 온전히 드러나는지 보고 마지막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이끌고 야외 활동에 나갑니다. 오스칼은 그 자리에서 아저씨가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긴 막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코니가 오스칼을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자 긴 막대를 힘껏 휘둘러 코니의 귀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오스칼이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에 처음으로 반격을 가하고 그 기쁨에 도취된 바로 그 순간 아저씨가 호수에 숨겼던 시체가 발견됩니다. 오스칼은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이엘리를 만나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오스칼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오스칼은 피해 맹세를 하자며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 이엘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이엘리는 오스칼의 떨어진 피를 핥아먹습니다. 그리고 오스칼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본인도 도망을 갑니다. 오스칼은 이때 처음으로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스칼은 아빠에게로 갑니다. 아빠와 게임을 하던 중 아빠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양말에 샌들을 신고 눈길을 걸어온 친구는 잭 니콜슨을 닮은 단발머리입니다. 친구의 등장으로 오스칼은 아빠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과의 게임은 뒷전이고 친구에게 더욱 밀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연중에 동성애를 암시하는 듯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스웨터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입는 아빠와 양말에 샌들을 신은 친구는 나름 케미가 좋습니다. 오스칼은 말할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며 이엘리가 준 쪽지를 다시 펴봅니다. 이 시점에서 이엘리가 준 쪽지의 문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칼은 늦은 저녁임에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이엘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스칼이 이엘리의 영역으로 처음 들어가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 쪽지의 세 번째 해석입니다. 오스칼은 이엘리의 쪽지를 처음 보고 난 이후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코니의 귀를 막대기로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아빠와의 관계를 끊고 이엘리와의 관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오스칼로 보아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야 살 수 있고 과거의 나에 머물면 죽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칼은 쪽지 이후에 과거의 나와 이별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은 영화를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오스칼의 성장 스토리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성장은 언제나 파괴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총 3개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은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영화사의 번역은 원작을 잘 느끼고 싶은 관객에 대한 기만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